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어저께 조준 7기 막교시에서 제가 좀 날려먹었던 것들 한번 그냥 짧게 그냥 가볍게 브리핑했던 건데 이 가벼운 브리핑이 날아가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팠지만 뭐 어떡할 거야. 다시 해야죠. 하고 할 거예요. 지금은 다 알겠지만 거의 실수요의 시대예요. 보면 지금 아파트 매입 연령대가 그 전에 상승장 때도 30대 위주로 끌었다가 뭐 40대나 50대들은 좀 줄었었단 말이에요. 평소보다. 30대 위주가 폭발했다가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서 특히 여기서 막 기사를 되게 많이 났잖아요. 뭐 영끌족의 눈물이니 이렇게 하면서 많이 헤매고 있었다가 다시 최근에 특히 24년 1분기부터 탁 치고 올라온 게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올라오고 생애 최초 80%대까지 되고 금리 살짝 만만해지고 하면서 실수요가 엄청나게 끌었다. 이 말은 대세 상승장이 오기에는 역시 아직까지는 좀 실수요장애, 그러니까 수요가 실수요 말고 가수요가 붙기에는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반쪽짜리 수요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끌어있고 이 특례보금자리론 정서도 50%는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이랑 기존 대출 상환이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49%는 신규 주택 구입으로 연결이 된 게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특례 신청이 30대가 가장 많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거래량이 뭐 고성남을 했지만 역시 바닥을 찍었다가 최근에 올라온 거는 요 정도. 세종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 요때 이때 뭐 여기 뭐 천장을 뚫어가지고 보이질 않는데 그래도 요때 비하면 실수요가 엄청 들어왔던 게 또 세종이었고 이것 빼고도 여기도 다 실수요자들이 좀 끌어주는 게 전국적으로 요 정도 끌었지만 역시 평소의 거래량에 비하면 많이 약한 수준이다. 이게 그냥 실수요의 어느 정도 거래 수준이구나. 근데 이렇게 바닥을 끌었던 22년 가을 겨울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회복을 한 모습.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특례보험자료는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흥행했으니까 세금을 좀 더 써가지고 7, 8월에 그러니까 6, 7월에 조기 소진 전망이 있는데 일단 연말까지 공급하겠다라고 냈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는 뭐 여전히 급등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실질 금리가 다시 조금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금리가 조금 약간은 이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했던 마음에서는 조금 다시 올라온 상태이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은 점점점 대출 상품을 활용해서 가기 때문에 금융화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고 현재 금리는 좀 당장은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때 우리 물급필반인 강의 때도 나왔죠. 코어 CPI에 따라서 좀 다를 거지만 일단은 현재 급등 가능성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합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금리를 절대 맞추지 않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와중에 DSR 자체는 바젤3 협박에 대해서 못 낮추지만 유동성은 조금 더 풀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대환대출도 DSR을 이미 초과한 사람들은 이제 힘든데 이 와중에 기존에 중도금 대출을 좀 상환을 할 수 있다던가 입주를 한번 치른다던가 이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 먼저 일으키고 신용대출 일으키면 DSR 때문에 막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청약이나 분양권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마통 뚫고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신용대출의 만기 일자가 지금은 뭐 10년, 5년 이렇게 줄어들면서 엄청나게 DSR을 잡아먹게 타이트해졌단 말이에요. 요거를 늘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DSR은 40%로 여전히 닫아놨겠지만 거기에 내가 점수를 잡아먹는 애들이 좀 여유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올 수 있는 거. 아까 저런 상승 요인들도 충분히 이제 있는 거지만 하락 요인이 하나 또 있는데 이거는 역시 역전세예요. 역전세는 이전에서도 역전세는 이제 많이 많았지만 가장 이제 역전세 구간이 만기 구간이 가장 많이 오는 거는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가 평균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되는 역전세 규모가 이때가 가장 크다. 물론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는 역전세 대비가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뭐 물건을 날린다던가 손절을 좀 본다던가 어디서 현금을 구한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역전세 구간이 이만큼 남아있는 게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다. 그러면 매물을 또 누군가는 팔아야 되니까 증가해서 보합일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 그리고 23년 이후 하반기가 역시 미분양이 이제 관건인데, 지금 보게 되면 미분양이 좀 늘었다가 조금씩 줄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지방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미분양이 늘고 요거 중공후 악성 미분양이 늘기 시작했는데
중공업 미분양은 악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늘게 되면 건설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힘든 건설사들이 진짜 도산 얘기가 더 나올 정도로 힘든데 그때 지난 2009년이나 이럴 때는 지방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대구는 분양을 싹 멈춘 상태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지방 중심의 규제 완화가 있고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가지고 지방 중심 규제 완화가 되고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지금. 분양까지 멈춘다면 그렇다면 지방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되고 있는 게 분양률도 지금 서울과 대구도 완전 양극하고 뭐만 하면 뭐 지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만 하게 되면 지금 이 5월 말에 모든 거는 다 대구야 만만하면 미분양 중 대구 등 지방 뭐 대구가 안 좋다 뭐 이런 식인데 꼭 여기서 대구만 지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지금 대구가 안 좋고 이런 지방들도 충분히 미분양이 나고 있는 거에서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조금 조금 쌓이기 시작한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도 갔다 오고 임장도 살짝 곁들여서 살짝 봤는데 대장 지역은 좀 반등이 있어요. 뭐 수성구 같은 경우. 그거 외에는 여전히 살짝의 반등은 특례보금자료 때문에 실거주자를 약간 산 것들은 있지만 여전히 입주장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치러야 될 입주장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을 못하면 지방 먼저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대구도 미분양 폭탄을 막기 위해서 신규 승인 다 멈췄고 올해 쌓인 미분양만 지금 이 정도 있고 올해 입주할 그러니까 미분양만 지금 1만 3천 개 올해 물량만 3만 6천 개 그래서 신규 주택 건설 사업 다 보류 완전 보류 그래서 특히 또 대구 특히 5월 달에 와서도 일단 신규 승인 멈춘 상태에서 분양도 3분의 1로 줄었어요. 뭐 이유는 똑같죠.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미분양 리스크. 그래서 지금 여기 분양에 보게 되면 지방 자체가 계획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또 6월부터는 다시 분양을 조금씩 할 거예요. 조금씩 할 건데 그렇다면 이게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대구만 본다고 하더라도 계획 대비 20%, 지방이 5분의 1, 대구도 33%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뭐 명동역 포스트 뭐 이런 것도 지금 무기한 연기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분양을 했던 것들은 계속 미분양이 쌓이고 신규 공급은 이제 거의 멈춘 상태고 승인을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멈췄잖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퍼즐이 맞아진다면 이게 다 가정의 가정법이지만 이 퍼즐이 맞아진다면 지방은 충분히 또 다시 최악을 겪고 먼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때는 약간 투자자의 유동성까지도 불러올 수 있겠다. 지금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세가율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 투자를 막 갭 10억 이렇게 보면서 이때도 10억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지금 여전히 동탄도 전세가율이 38.2이기 때문에 실수요가 사가지고 올라가는 한더라도 갭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투자자는 늘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실수요는 돈이 많잖아요. 투자자에 비해서. 투자자는 DSR도 없고 갖고 있는 현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요는 어쨌든 대출을 끌 수 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대출을 끌 수 있는 파워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투자자는 매매가가 지금 전고점 대비 30%에서 25% 정도 하락한 단들이 여전히 많아요. 근데 투자자는 이런 싼 매매가보다 투자금이 싸서 뭐 작은 투자금, 갭이 좀 작아져가지고 수익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는 지금 이거를 할 수 없다. 매매가가 싼 거를 누릴 수 있는 건 지금은 실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시 투자자는 여전히 아까 말했던 대로 역전세가 있고 분양권을 그 전에 사놓은 사람들이 있다면 입주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왜? 전세가율이 빨리 그러니까 올라오고는 있지만 빨리 올라올 가능성은 여전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거래되는 것들도 계속 역전세는 뭐 헬리오시티를 가져왔는데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보게 되면 취득세 안 돼요. 그 다음에 역시 취득세 완화 이거 어려울 거고 만약에 완화가 되려면 얼마 전에 이제 또 소장님이 한 분이 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취득세 언제 풀릴 것 같아요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알면 지금 이러고 있겠냐고 제가 막 장난을 쳤는데 이제 소장님이 현장에서 느낄 때는 이렇게까지 거래가 분양권도 그렇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분양권 양도세 완화는 언제 될 것 같냐고 또 물어봤는데 왜 그걸 물어보냐고 했더니 그분은 이제 분양권 담당자가 분양권을 위주로 거래를 하는 소장님이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원에 입주장을 다 끝냈고 이제 슬슬 둔촌주공으로 이사를 갈까 하는데 이거 지금 거주 의무랑 이거 분양권 양도세 이것 때문에
정부가 이거 지금 안 풀면 안 되지 않을까. 취득세도 지금 완화가 안 되고, 분양권도 뭐, 저거 66%, 77% 이거 그대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할 텐데, 거래세 없이 지금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버틸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최대 효과 감전은 옛날에 취득세가 이제 요 정도였잖아요. 요 1%, 3%였던 이때가 아니라 요때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뭐 끈다면 국회 선거까지는 가야겠죠. 그때는 이제 수많은 또 포퓰리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정부는 이제 호재성 공약들을 봐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총선에 필요한 어떤 돈이 있다면 그때까지는 취득세가 그때 감안해서 좀 풀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갭 투자, 안 돼, 재개발 지금 만약에 재개발을 만약에 해가지고 빌라를 사서 세입자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빌라의 세입자를 뭐 굳이 맞추겠냐마는 어쨌든 소액 투자자는 소액 투자밖에 할 수 없는데 돈이 없잖아요. 할 수 없는데 입주장 때문에 막혔어. 역전세를 대비해야 돼. 근데 전세가율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갭 투자는 불가능해. 그 다음에 좀 싼 주택에 전세를 맞춰서 뭐 빌라나 이렇게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가지고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안 나와. 그러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액 투자 남은 거는 분양권이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다 분양권에만 몰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완판됐던 거 용문동의 둔산 더샵 이것도 사실은 이제 완판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최근에 완판됐는데 이제 분양가가 막 오르고 딱 정신 차려서 용문을 보니까 이름은 둔산이지만 용문이 1, 2, 3구역 둔산 이제 옆에 있는데 그 정도의 입지에 84가 야 6억 되면 이거 싼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얘는 우암 2구역이라고 부산에 있는 건데 입지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투자자는 입지가 안 좋냐 좋냐가 아니라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잖아요. 입주 시까지 계약금 5%로 버티게 하고 바로 옆에 지도로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가 우암 2구역이고 여기가 이렇게 우암이고, 여기가 대연역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여기가 대연 3이 있거든요. 여기는 엄청나게 이제 또 갈라져 있는 생활권인데, 요게 분양가가 엄청 비싸게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 5%로 이거를,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8억이라고 치면 8천만 원이 아니라 10%가 아니라 4천만 원이잖아요. 계약금이 5%니까. 5%로 들어가신 데가 어딨어 하고 요거를 죽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이제 시작했고 최근에 또 중흥 S클래스, 수원성 또뭐 투자자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는 좀 싼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선진입이 답은 아니지만 뭐 선수들이라면 지금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도 분양권이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나오는 분양이나 분양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 PPT에는 없는데 앞으로 이제 분양하는 것 중에서 제가 톡방에다가 이렇게 말했던 단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또 이제 구성남을 얘기하면서도 있었던 건데 만약에 운정자인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운정동에 물건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GTX 어떻게 이렇게 A 역세권에 요 정도 시세가 돼 있고 요런 38평인데 34평으로 하자. 평으로 하게 되면 5억 6천이잖아요. 요런 거가 이제 생각보다 5억대에서 그냥 5억대면 5억대인데 어떻게 GTX A 운정이 되게 크잖아요. 운정이 되게 큰데 여기도 운정 신도시고 여기도 운정 신도시인데 여기는 이제 운정역을 중심으로 주상복합 이렇게 주상복 준주거 지역과 주상복합 여기는 사전 청약이 있고 여기에 여기 들어오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5억대로 나오는 거가 점점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내가 뭐 입주당을 당연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톡방에서 말했던 것처럼 감정가를 그냥 좀 높게 받아가지고, 특히 만약에 내가 좀 소액만 모으기 시작했던 사회초년생이 1주택을 처음으로 가져갈 때는 이런 것들도 시도도 나쁘지 않은 게, 그냥 만약에 내가 청약이 됐다. 그러면 얘는, 물론 파는 거는 좀 늦게 봐야 돼요. 26년 3월에 입주잖아요. 2년. 뒤에 28년 3월부터 내가 팔 수 있고, 보통 신도시 택지지구는 처음에 이제 단지들이 들어오고, 그래도 한 4년 차. 지금 운정이 들어오게 되는 게 한 25년부터 들어온다고 치면, 그래도 한 29년 이후에 갔을 때 시세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신도시 택지지구는 내가 돈이 없을 때
구두 신고, 장화 신고 들어와가지고 4년 신축 몬테크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신축 몬테크 딱 하면 훨씬 더 괜찮은 가격에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택지지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운정. 그 다음에 예전에 말했던 뭐 검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34평 이런 것들이 여전히 5억을 넘지 않는다면 입주장을 한번 치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요렇게 검단 신도시에서 여전히 싸게 여기 지금 검단 1 호금이 있는 거 여기 호금 여기 대장 이렇게 있는 것들도 되게 되고 이제 동탄으로 쳐도 이런 것들. 84가 신도시 택지지구에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먹히는 건데 5억 미만에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은 물론 얘도 동탄으로 치면 지적도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겠다. 동탄으로 치면 이게 동탄의 중심지고 물론 여기에 붙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 그냥 5억 미만, 5억 미만으로 있을 때는 여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지금 또 무순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조건 여기 살아 이게 아니고 여기 청약 넣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런 쪽에 가성비라면 내가 선택지로 충분히 아직은 고려해볼 만할 수 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일자리가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수원화성 여기가 지금 수원화성에 반도체가 이렇게 일자리가 있고 여기 삼성전자 죄송합니다. 여기 수원 삼성 반도체가 있고 이쪽에 지금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여기 들어온다는 거는 이 40년 뒤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유동성, 호재성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용인 수지가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판도가 있는데 이렇다면 요런 쪽에 그냥 5억 되면 그냥 사도 그 입주당 때 내가 만약에 감정평가만 잘 받는다면 대출을 7, 80% 받는 명의가 특히 있다면 더더욱 나을 것 없이 그거 세팅하고 월세 세팅하는 게 거의 무피 투자급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감정가가 오른 것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하나 만약에 특히 좀 소액일수록 그런 거를 어디 막 소액 갭 투자, 뭐싼 가격 이런 거 보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튼튼하게 나를 지켜줄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가을장에 맞는 거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준 7기 마지막 그때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이제 최근에는 뭐다 뿌리를 갈아타야 되는 시장이다.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갈아타는 거 위주로 지금은 갖거나 하고 오피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갈아타기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 좀 못 버티는 경우는 갈아타기 이제 매도를 하고 갈아타고 이제 지금쯤 23년 6월에서는 무리한 매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손절을 본다도 무리한 매도하기 전에 이걸 내가 팔아서 얼마가 남는지, 팔아서 갈아탈 수 있는지 이거 주판 튀기고 그게 너무 안 되면 무리한 매도하지 말고 버틸 돈이 있다면 일단은 좀 버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1시간 40분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 9시에 임장 오시는 분들은 이번 출구 단톡방에 남길게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 연회원분들은 이제 꿀잠 자고 저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